요즘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19대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회의장의 개사부터 엉망진창이더니만 지금 또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감 시작 전에 또 김재수 해임 결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도 국회 밖에서 머물고 있다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한남동 의장 공간을 이렇게 방문한 일부 의원도 정 의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 의장은 내주 월요일인 10월 3일 5개 중진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호주행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업무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상의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국회 이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여야에서 일각에서는 타협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해외로 나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 표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이 박미기관의 어떤 의혹이라면서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까지 격앙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이 여당에 의해서 고발당한 이 상황도 본인이 아마 여러가지 이 고통이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이쯤 되어 있으면 그냥 부의장을 대신 보내고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것 또한 상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세균 의장이 사과할 일은 있죠. 그렇게 이 한쪽 편을 드는 발언을 갖다가 맨입에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한 발언이나 또 차수 변경을 해서 곧바로 보라는 듯이 그 해임 결의안을 상정해 버려서 통과되도록 한 부분이나 또 당시 민주당 그 주요 의원들하고 마치 사석처럼 나눈 내용들 중에 서로 간의 정가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듯한 정세균 의장의 행태는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옷을 벗겨서 집으로 보내는 방도는 없습니다. 자질의 문제지 법적이거나 국회의 어떤 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자, 정세균 의장 빨리 상식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국감 파행을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의 이런 행동이 일정하게 면죄부를 주는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김태형 의원 친박의 핵심이죠. 지금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어제부터 이제 복귀를 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형 의원은 오늘 어제 아마 라디오가 프로그램 여러 군데 출연해서 김영우 위원장은 해당 행위다. 소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소신을 쫓으려면 탈당해서 무소속해야 된다. 징계 절차를 밟자는 의원들이 거의 다수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은 정당이라는 것은 의사결사체다. 혼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 소신만 쫓으려면 탈당해서 무소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해당 행위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국감 복귀는 순수성이 떨어진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장이라면 그렇게 전격적으로 국감을 진행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당이 그걸 가지고 징계에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하는 것이다. 소신과 양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위원장 논리로 보면 전쟁이 나도 국방위원회는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도 서울대 특강에서 한 학생이 이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북핵, 지진, 경제난 등의 집권당이 국감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영우 의원의 뜻은 존중돼야 되고 당은 당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랬고,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국방위는 국감 창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정당이다. 국방위 국감은 처음부터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안보 문제는 초당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또 잘한 업적이나 최대의 관심사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 없는 규정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 이 상설인 국방위와 그다음 비상설인 정보위 이 두 개의 상임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동을 해야 되고, 특히 현재와 같은 이 북핵 미사일 위기 속에서 지금 사실 전쟁 위기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 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정권을 갖다가 엄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 위기 하에서 내부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김재수 해임이 중요합니까? 국가의 안보가 중요합니까? 저는 김재수 장관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썼다가 버리는 소모품이지만은 국가 안보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국가의 존립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보를 야당보다 훨씬 중요시한다는 박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국방위와 정보위는 계속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보위는 국감을 따로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여유있지만은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똑같이 보이콧의 대상이라면 국가 안보가 시급하다, 위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평소의 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김영우 의원이 비주류고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깝다라는 부분에서 국감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비주류의 어떤 공작이지 않느냐라고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해당 상임위가 국방위인 만큼 그 부분에서 의심은 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요, 홍위병 역할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 대통령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친박 핵심 소장파나 초재선들이 발언과 행동을 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수 해임 결의안 제출과 또 해임 결의안 통과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은 해임을 안 하겠다고 이미 의사를 사실상 피력을 한 거와 똑같습니다. 상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물 건너간 이슈고, 야당이 그 부분이 정말로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다면 야당이 농성을 하고 국회를 거부해서 국민의 지탄을 갖다가 또 초래하고 해야 여태까지의 한국의 국회에서 야당의 행동인데, 야당은 그러지 않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그걸 갖다가 핑계 삼아서 의장의 어떤 지금 사회를 보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정현 이 대표 대신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정세균 의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폭로를 예고하고, 또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 의장이 방미 때 교민 간담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계 400개를 돌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뭔 제보겠어요? 같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요. 그리고 1등석 탄 거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딸을 만난다고 하루 늦게 왔다.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좀 유치합니다.
폭로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한방을 터뜨려 가지고요, 정세균 의장의 위선을 빨가벗겨서 한방으로 죽여버리든지, 그러지 않으면 일탈이니 뭐가 있니처럼 뜸을 들이다가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헛방을 날리는 부분은요, 이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 지금 대통령 뜻이 있는지, 뭐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자기의 칼날을 국회의장직을 동원해서 이렇게 야권 지지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 저분 여태까지 점잖고 신사다 해서 무슨 신사상도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사람이 아주 온화하고 스타일이 젠틀하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수십 년 정치하면서 닦은 이미지를 한 방에 지금 다 날려버리고 있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이 비판은 저도 합니다. 저분은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누리당이나 보수 지지자들도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은요, 저분의 저런 행동만으로 저분을 사퇴를 시킨다, 옷을 벗긴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도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한방에 보내버리지도 못하고 폭로한 지 하루가 지나서 언론에서도 사라져버린 그런 내용들을 한방이라고 무슨 폭로라고 하는 이 행태들도 매우 우스꽝스럽고요.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의장 옷 안 벗으면 내가 단식에서 굶어 죽겠다, 니 죽고 내 죽자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오기 대결로 가는 부분이 이게 새누리당 생각입니까? 청와대 생각입니까? 왜 이럴 만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일에서 죽겠다고 합니까? 지금 안보 문제가요, 숱한 어떤 위기들을 갖다가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이 북한에 핵을 개발했는지 개발 안 했는지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고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지금 햇볕 정책인이 북한에 돈을 준 걸 잘한 것처럼 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끝을 봐야 한국의 이 북한과의 어떤 이 관계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끝을 보겠다면 저부터 박수를 앞장서서 치겠습니다. 또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추례를 머금고라도 자기 지역에 사드 배치가 안 된다라는 성주나 김천의 국회의원들을 계속 반대하면 출당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저부터라도 정말 새누리당을 위해서 아주 대거 찬양을 하고 새누리당 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끝을 보겠다고 달라들어서 싸운다면 그것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안 밝히면 내가 굶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지지를 하겠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의 그 뜻과 배경이 뭐냐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저는 국회를 거부하면 저는 그거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단 세비는 안 받겠다라고는 해버려야죠. 굶으면서 굶는 것도 의정활동이다, 뭐 국회 파행도 의정활동이다, 이런 공색한 변명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깔끔하게 그 돈 몇 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자, 지금 새누리당의 극단적인 투쟁과 폭로, 고소, 고발, 친박계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만큼 비박을 과거에 많이 비판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친박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좀 잘 되라고 저도 무리한 그런 일도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 둘이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사실상 환멸을 좀 느꼈어요. 선거 때 도장을 들고 이렇게 나른 김무성 전 대표나 또 선거 때 무슨 중요한 폭로가 터지는 이런 새누리당의 비박계의 행태나 지금 무엇 때문에 굶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겠다라는 건지,
전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맹목적인 강성으로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런 형태들이 옳으냐. 오늘 이제 사드 성주 스카이 골프장으로 발표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나고 나면 그 뒤에 수습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의 복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 사드 배치 국면이 다시 시작이 되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정권이 나서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세계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안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굶고 고발하고 지랄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